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양한 책들을 편하게 읽어드릴 도란도란의 미입니다. 다양한 장르로 인사드릴까 해요. 마음이 편해지는 글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책 읽는 영상 작업 자체가 초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미숙한 부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스타트 시작해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정한경 에세이. 처음부터 순서대로가 아닌 랜덤으로 읽어드릴게요. 책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 글이다 싶은 그 주제로 바로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읽으셨던 분들은 재미없잖아요.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놓쳐선 안 될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경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팔라지니까. 나의 고난이 늘어갈수록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 타인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가파른 경사에 서 있으면서도 먼저 도착한 상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울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사람이 아닐까요? 10,000원짜리 카네이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 구석에 앉아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 시끌벅적 카페 안을 떠돌던 얘기들이 하나둘 사라질 무렵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한다. 돌아가던 길 마트 앞에 놓여있는 꽃바구니들이 눈에 띈다. 참, 내일은 어버이날이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어머니께 선물해드릴 카네이션 바구니를 하나 집어들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계산을 한다. 꽃을 산다는 건 정말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다. 골목을 거닐다 문득 오른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바라본다. 하나다.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선물했던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생각해보니 한 번 있긴 했다.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 아버지께 선물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뿐이다. 성인이 되고 선물하려 마음먹은 적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는다. 표현이 보통 없으셔야지 투덜거리며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을 탓해본다. 아무리 그래도 그날 이후 한 번도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선물한 적이 없다니 나도 참 무뚝뚝한 아들이다. 걸음을 멈추고 그 시절을 자세히 떠올려 본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가슴팍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그 시절.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눈에 띄는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으셨다. 발길을 돌린다. 다시 마트에 들려 마지막 남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한다. 10,000원이다. 아버지께서 이런 낯간지러운 선물을 좋아하실까 싶다. 어차피 결국 시들어버릴 게 뻔한데 말이다.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샀냐며 핀잔을 줄 게 뻔하다. 대문을 열고 쭈뼛쭈뼛 집으로 들어선다. 조용하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안방문을 열어보니 나란히 잠들어 계신 두 분의 모습이 보인다. 머리맡에 각각 카네이션 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카네이션 바구니가 유독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음 날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10,000원짜리 카네이션 바구니로 바뀌어 있었다. 울컥합니다. 울컥해요. 어떤 걸 읽어드릴까? 여기 좋겠네요. 꿈을 이야기하는 방법. 꿈을 적는 란에 대통령을 적어냈던 아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던 아이, 작가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던 아이. 어린 시절 우리는 내 마음이 외치는 대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있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적어도 타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가려 발버둥치지 않았다. 남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미래에 내 삶을 맡기지는 않았다. 나 또한 어린 시절부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고 싶은 꿈을 겁없이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없이 작아질 때도 각박한 현실에서 꿈을 외치는 나의 모습이 철부지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 현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는 지금의 나는 무엇을 꿈꿀 수도 없고 꿈꾸어서도 안 되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은 그저 철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들만 나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가슴이 외치는 말들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만 골라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하는가? 이보다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세월을 꽤나 머금었음에도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잔뜩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망울과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이겨내겠다는 성숙한 표정으로 여전히 자신의 꿈을 두려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그들은 현실을 알고 꿈 또한 알고 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 또한 덩달아 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아마 그들이 언젠가 그 꿈의 근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분명 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 현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는 지금의 나는 무엇도 꿈꿀 수 없고 꿈꾸어서도 안 되는 것인가?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위로란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은 듣기 힘들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하고자 했고, 조금 더 삶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함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싶은데,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고.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런 말들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저앉아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의 행복이 아닌 현재를 견뎌낼 힘이라는 것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 상대를 위로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이라는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가닿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일을 밝혀주기보다는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멍하니 멈춰 있다간 무엇도 이뤄내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이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자신만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떨어진 곳에 놓인 나를 보았죠. 두려웠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자신 있게 세상에 섞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서서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 뛰기 시작했죠. 절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말이에요.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앞지르려 최선을 다했고 쫓아오는 뒷사람을 따돌리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들과 다른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 기꺼이 섞이지 않는 한 사람. 그는 예전의 내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와 달리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 위에서. 남들에 뒤처진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힘없이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맡기곤 했죠. 나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찾으려고 했고, 내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알지 못했기에 타인의 속도를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저 타인의 의견을 정답이라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은 스스로를 알지 못해 피어난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흐려지는 자신을 계속해서 덧칠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훗날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진정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때, 타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때, 그렇게 나 자신만이 행복을 두려움 없이 향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모습에도, 타인의 속도에도, 타인의 시선에도, 타인의 판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뒤처진 게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음을. 처음의 모습으로 요즘 자꾸만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껴.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처진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덤덤하게 털어놓는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슬픔이 느껴졌다. 항상 상대보다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좋은 친구였기에 뒤에 따라올 말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그들은 꽤 오래 만난 연인이었고 나는 그들과 자주 자리를 함께 했었다. 오랜 연인을 둔 오랜 친구와 오래 만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를 향한 그들의 변화를 자세히 목격하게 된다. 누군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마주할 때 누군가는 식어가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누군가는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상대를 대할 때 누군가는 소중함을 까맣게 잊은 채 관계를 지속한다. 누군가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주할 때 누군가는 처음이 사라진 모습으로 곁에 머무른다. 나는 턱 끝까지 차오른 문장을 속으로 삼켜냈다. 네가 많이 바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거지. 언제까지나 처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랑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은 끊임없이 소중함을 간과하게 되고 나를 향한 상대의 관심을 당연하다 느끼게 하며 어느새 무심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사랑의 행복이란 끊임없이 소중함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임을 알기에 사랑의 행복을 누구보다 깊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더운 여름날 주민센터에서 어느 노부부를 봤다. 두 분이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목이 마르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자 할아버지는 불편한 걸음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다. 내가 목격한 사랑.
그 사랑의 가장 명확한 모양이었다. 꼭 손을 맞잡은 두 분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투명하다. 사랑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고스란히 행동에 녹아 상대에 전해진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이 자주 서운해한다면,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 그 사람을 대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때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을 관거한 채 표면적인 것에 애를 쓰곤 한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것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행동이나 값비싼 물건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에서 평소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떨어져 있어도 수화기 너머로 은은하게 전해져 오는 나를 향한 상대의 아주 작은 관심일 것이다. 익숙함이라는 설렘. 누군가를 만나고 자꾸만 눈길이 가고 신경 쓰이고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생각에 밤을 지새우고 용기를 내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향을 공유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의 손끝이 닿는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떨림은 자칫 그 순간만이 사랑이라 착각하게 될 만큼 강렬한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강렬한 선물은 언젠가 사라진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대부분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처음 느꼈던 감정을 떠나보내고 익숙함이라는 자칫 심심하다 여길 수 있는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을 지켜내고 있는 선배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냐고 말이다. 선배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나는 우리의 익숙함이 좋아. 몇 개월 뒤 다시 만난 그의 손에는 오랜 사랑의 결실인 청첩장이 들려 있었다. 오랜 시간 그의 사랑의 곁에서 지켜봐온 나였기에 마치 내일처럼 기뻤다. 축하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나를 향해 그는 고맙다며 웃었다. 그리곤 이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설렌다. 결혼이야? 아니,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전부. 처음에 설렘만이 사랑이라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젖어든 익숙함에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때가 있었다. 모자란 나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뒤늦게 깨닫곤 했다. 익숙함이라는 평범한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무르던 사랑의 특별함을 말이다. 설렘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설렘이란 단순히 낯설게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 진정한 설렘은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의 행복에 있다고 믿는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설렘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잊는다면 설렘을 잊을 수밖에 없다. 지금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미래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익숙함이라는 편안함, 그 편안함으로 머무르고 있는 지금의 행복, 그리고 함께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려나갈 미래의 행복.
진정한 설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안함 속에서도 존재한다. 처음 느끼는 강렬함과는 다른 모양으로 은은하지만 변하지 않을 묵묵함을 머금은 모습으로 분명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는 설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잊은 것인지도 모른다. 설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시절 우리는 상대의 무엇을 향해 그토록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을까? 무엇이 그토록 두려움 없이 서로를 향하게 했을까? 그 사람을 알아가고 천천히 서로에 스며들고 싶다는 마음, 그 사람의 삶에 언제까지고 존재하고 싶다는 마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고개를 돌리면 곤히 잠든 상대를 마주할 수 있는 힘든 하루의 끝에 당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상대를 꿈꾸는 것. 그렇다. 우리의 설렘은 어쩌면 처음부터 익숙함을 향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평지는 온다. 삶을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있는 힘껏 서로의 손을 부여잡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만나 잠시 손을 놓쳐버린 그 짧은 순간조차도 불안에 떨었던 어린 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언제나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가파른 삶을 오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손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르다 보면 두 손 꼭 잡은 채로 발맞춰 걷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걷기도 누군가는 뒤쳐져 걷기도 한다.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한 걸음 떨어져 걷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지 얼마나 가까이 걷고 있느냐가 아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걷는 법을 아는 것,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 서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잠시 떨어져 걷는 시간에 서로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파른 구간이 지나고 평지가 오면 놓쳤던 손을 다시 잡으면 그만이다. 그때 서로를 따스하게 안아주면 그만이다. 서로 등 돌리지 않는다면 숱한 고난에도 끝까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다면 언젠가 평지는 온다.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영상을 찍어봤어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책을 읽는 영상을 찍으면서 부족한 점이 보였어요. 미숙한 점도 보였고, 그래서 NG도 많이 냈고 편집을 좀 더 해야 되고, 차분히 읽자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 속도가 빨라지고 마인드가 자꾸 제 맘대로 되지 않네요. 그래도 편하게 읽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더 많은 영상을 찍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해지겠죠? 부족했던 영상 잘 들어주시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실 때만큼은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